그럼 혹시 반도체와 2차 전지 외에도 네. 좋게 보시는 섹터, 뭐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AI 관련, 뭐 이게 뭐 AI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 직결되는 또 산업이기 때문에 AI는 지금 미국 월가 쪽에서는 향후에 이제 이렇게 버블이 일어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2000년도 초에 네, 그거요. 그렇죠. 와. 그 정도까지는 IT 버블까지는 아니겠지만 미니 버블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야.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확장되는 그런 AI 쪽에서 확장되는 것들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동차의 변화에서 많은 기회들을 찾아야 돼요. 네. 네. 자동차의 변화, 모빌리티 혁명. 지난 10년간의 우리 어떤 삶을 바꿨던 거는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이제는 모빌리티 혁명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CPN이라고 했잖아요. 그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바뀌는 미래가 가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가 저는 AI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모바일 혁명 이전에는 디바이스에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MP3나 PMP 같은 것들은 그냥 컴퓨터 연결해서 데이터 다운받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어폰에도 다 블루투스 다 연결돼 있죠. 이제 모든 게 초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AI가 이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내 가전이나 집에 있는 냉장고나 어디서든 내가 AI를 불러서 초맞춤형 AI 비서가 나한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아이언맨 자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가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바뀌어야 될지, 인프라가 바뀌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종목들을 발굴한다 그러면 거기서 10배짜리가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AI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국내보다는 뭔가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네. 미국 주식 쪽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에서 10배, 100배 나왔잖아요.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상장 때에 비하면 거의 뭐 분할한 것까지 한 100배 난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하드웨어에서도. 국내에서요? 그럼요. 그 국내에서 기회를 잡는 회사들이 있죠.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가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2017년에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GPT에서 지금 AI의 어떤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기존의 CNN하고 RNN 기반으로 갔던 그 복합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이 다 갈아엎어버린 거거든요. 2017년부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냐면 하드웨어가 백업을 못 해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반도체. 아직까지도 그 반도체가 원활하게 백업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누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AI의 처리 속도를 램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램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통신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범용 칩을 쓰잖아요. GPGPU라는 범용 칩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 하드웨어 쪽에서 뭐 반도체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에도 강점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찾아보면 그게 HBM이 대표적인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뭐 반도체 지도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꼭 들어가야 이제 그 AI의 최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뭐 만드는 핵심 장비를 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막 이런 시대가 진화하면서. 네. 그렇군요. 혹시 뭐 미국 주식도 좋게 보는 게 있으실까요? 네, 뭐 계속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오픈 AI가 잘 될수록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EDA 툴 업체들도 신고가긴 하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뭐 미니 버블까지 간다 그러면 EDA 툴 업체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EDA 툴이 뭐예요? 반도체 설계할 때 필요한 그 CAD 같은 프로그램. 그래서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 그 이제 반도체 설계할 때 필요한 자동화 툴이고요. 그런 회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엠코 테크놀로지 회사들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에너지가 점점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바뀌면 여기 또 전력 변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울프스피드나 온세미 같은 업체들, 울프스피드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울프스피드 같은 업체들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온세미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온세미 컨덕터.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좀 정말 뭔가
나름 ASML처럼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 회사인데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디스코라는 회사가 일본 기업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하고 의외로 지금 일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 잘 모르시죠? 네. 일본 주식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일본 그 니케이 지수는 거의 네. 그 최고점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디스코라는 회사를 좋게 보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데 또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공정을 하는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미넨, 독일 미넨에 상장돼 있습니다. 혹시나 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네, 뭐 닥스 지수. 그렇죠. 그리고 TSMC도 계속 좋을 거예요. 네.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TSMC도 계속해서 네. 그 TSMC 서플라이 체인으로 네. ETF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타이거인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보니까 뭐 ASML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사실 미국 ETF는 미국 ETF를 사는 게 좋죠. SOXX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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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1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아직 1억을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은 주식을 계속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하반기 좋게 본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내년 업황을 땡겨올 거기 때문에 좋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돌뿌리가 없는 시장은 없고요.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로 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멘탈도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분할 매수하라는 거죠. 네. 만약에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한다고 했을 네. 때 조금 이렇게 평균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사세요. 네. 그 월요일마다 만약에 1억 있으면 매주 월요일마다 100만 원씩 사는 거죠. 그냥 계속이요. 계속. 1억 그까지. 네. 만약 1억을 산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100만 원, 1억치 다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럼 삼성전자 100만 원치 사면 뭐 하이닉스는 50만 원치 사고 뭐 동진세미캠 20만 원치 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5천만 원 사기로 했어. 네네. 그럼 100만 원씩 50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되게 너무 잘. 500번에 나눠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슈퍼게임 중에. 그래요. 네, 한 주씩.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이렇게 압축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이제 시장이 좀 급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험이 있으시면 내가 좀 더 많이 사야 되겠다, 네. 좀 적게 사야겠다 이런 감이 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할해서 보라는 건 계속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날은 300만치 사고 어떤 날은 안 사도 되겠다 이런 감이 와요. 네. 네. 그걸 안 해보면 팍 한 번에 뭐 5천만치 사버리면 이제 뭐 답이 없죠. 그러면 좀 구체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혹시 그래도 분할 매수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네. 그 기간? 그거 정도까지만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기간이면 그냥 2,400에서 2,500대일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수가 그럴 때는 삼성전자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300원 중반대에서 1,30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환율이 계속 빠지면 계속 거기에 맞춰서 사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1,250원쯤 돼 있으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만약 질문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표 금액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런 뭐 지수랑 상관없이 환율과 상관없이 너무 또 많아지면 안 되니까 뭐 20번 내외에서는 다 사라, 목표 금액을 채워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내가 분할 매수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3분의 1 사세요. 네. 3분의 1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치 사놓고 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대신에 급락을 하면 일단 마이너스 15% 되면 무조건 파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함부로 또 많이 못 지를 겁니다. 자기 계좌가 녹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 어떤 영상이 떡상하기 전까지 계속 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제 제가 맡은 테크 쪽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때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톤이 올라갔죠. 네, 맞아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스트롱 바입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주식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 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이걸 뭐 제가 데이터를 다 뭐 말씀드리면 이거 2-3시간 걸리니까 지금은 뭐 더 뭐 이렇게 겁먹고 매크로 상황 겁먹고 자고 오면 하면 또 이번 사이클을 또 크게 못 누리시고 다음 사이클 또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년 하반기는 왜 좀 그러신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들 자체가 녹록지 않아서 그때 가면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라는 게 정치 변수가 너무 커요. 그렇군요. 정치 변수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 것들까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자. 긍정적이지만 그 후에는 더 봐야 된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을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일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